10월 10일에 로보택시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로보택시에 대해 그다지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먼저 사이버 트럭에 대한 소식부터 전하면요. 국내 사이버 트럭 전시가 일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산에서도 행사를 개최해서 부산에 계시는 분들은 사이버 트럭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코리아에서는 사이버 트럭이 전시되는 기간과 장소를 자세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그 장소는 더 베이 101 갤러리 홀이라고 하고 9월 27일 금요일부터 10월 1일 화요일까지라고 하니 사이버 트럭이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이버 트럭의 투어는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개최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후쿠오카 현을 방문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2024년 2월에 중국을 방문한 직후 일본으로 오면서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었는데 2024년 9월 27일 금요일부터 10월 4일 금요일까지 후쿠오카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 후쿠오카에 계신 분들은 사이버 트럭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처음 사이버 트럭이 도쿄에 첫 등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 후쿠오카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하지만 이 사이버 트럭은 그 크기가 좀 너무 크기 때문에 일본이나 국내 도로에서는 좀 적합하지 않다 이런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최근 국내에서 판매될지도 모른다라는 소식이 올라와서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조재환 기자님은 단독으로 테슬라 코리아가 사이버 트럭의 국내 판매 인증 절차에 도입했다라는 소식을 전하셨는데요. 이 경기 화성시 자동차 안전연구원에 테슬라 사이버 트럭의 인증을 목적으로 들어왔다라는 소식을 전하셨고 이 자동차 안전연구원은 직접 인수한 차량 등 다양한 차량들이 인증을 위해서 오는 곳인데 이번 사이버 트럭의 경우에는 테슬라가 직접 인증을 받기 위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는 소식이고 어쩌면 국내에서도 사이버 트럭의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테슬라 코리아의 홈페이지에 가서 사이버 트럭을 한번 확인해 보면요. 아직까지는 주문하기 버튼은 없고 뉴스레터 보기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국내에도 판매가 시작되어서 앞으로 이 버튼이 주문하기 버튼으로 바뀌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일론 머스크에 대한 이야기인데 최근 일론 머스크의 연애설에 대해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상대는 조르자 멜로니라는 정치인으로서 현 이탈리아 총리를 역임하고 있는 분인데요. 일론 머스크는 뉴욕에서 열린 행사에서 조르자 멜로니에게 글로벌 시티즌상을 수여하는 역할을 맡았고 이 소셜 미디어에서는 머스크와 멜로니가 서로 쳐다보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공유되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이 뭔가 있다면서 그 사진을 증거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는 여러 차례 관련된 루머를 일축했고요. 이 조르자 멜로니와는 어떤 관계도 아니라며 부인을 했습니다. 자, 일론은 멜로니가 겉모습보다 더 아름다운 내면을 가진 사람이라고 칭찬하는 발언을 시상식에서 했고 또 멜로니는 머스크에게 귀중한 천재라고 언급했기 때문에 둘의 관계를 좀 의심하는 사람들은 더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관련된 모든 루머를 일축하면서 어떠한 관계도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또 시상식의 자리에서는 일론 머스크의 어머니인 메이 머스크와 함께 있었던 자리라고 말하며 이 대중들이 생각하는 로맨틱한 관계는 전혀 없었던 비즈니스 자리였다라고 해명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의 어머니도 일론과 함께 호텔로 돌아갔다라고 말하며 이날의 사건을 확인해 주었고요. 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자 일론 머스크 옆에 바로 메이 머스크가 앉아있는 사진을 보여주며 일론 머스크의 루머가 아니라고 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에 소문은 현재 좀 진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소문으로 끝날지 아니면 이탈리아에 테슬라 공장이라도 세우게 될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정유사인 셀이 수요 부족으로 인해서 노르웨이의 수소 공장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S&P 글로벌의 보도에 따르게 되면 정유사인 쉘은 블루 수소 프로젝트를 기획했었고 2030년까지 하루 1200톤의 수소를 생산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 갑자기 수소 공장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이 수소와 관련해서 충분한 시장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 결정의 이유를 밝혔고요. 수소 시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노르웨이에서 독일로 수소를 수출하는 블루 수소 프로젝트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재미있는 것은 정유사인 쉘만 취소한 것이 아니라
이코노라는 정유사 역시 노르웨이에서 독일로 수소를 수출하는 계획을 철회했고요. 그 취소의 이유로는 수소를 생산하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고 또 수소를 필요로 하고 있는 수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현재 수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로 활용하고 있는 자동차 업체로는 국내 회사로 현대의 넥소 수소차를 들 수 있고, 일본에서는 도요타가 만든 수소차 미라이가 있으며 독일에는 BMW에서 만든 iX5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세 차 모두 수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수소차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모두가 수소차가 미래지 전기차는 미래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이 전기차의 미래를 매우 암울하게 전망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도요타와 BMW, 심지어 현대까지 이 대단한 자동차 회사들의 세력을 갖춘 수소차가 앞으로 전기차를 압도할 거다라는 전망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는 수소를 사용해서 에너지를 저장하는 것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멍청한 짓이라고 당당하게 말했었는데, 일론 머스크는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수소는 지구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 수소를 만들려면 전기 분해로 물을 분리하거나 또는 탄화수소를 분해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 탄화수소를 분해할 때는 화석연료가 필요한데 아직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으며, 이 전기 분해로 만드는 수소의 효율도 떨어진다고 말해 수소를 에너지로 사용하는 것을 매우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심지어 수소를 만들어 액체 형태로 바꾸는데 필요한 에너지양은 엄청나기 때문에 정말 쓸데없는 에너지가 낭비되는 방식이라고 말하며, 수소를 이용한 에너지의 저장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멍청한 일이라고 말해 많은 논란이 되었지만, 이 시간이 지나 수소가 미래라고 생각했던 기업들을 보게 되면 결국 일론 머스크의 말이 맞았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테슬라에서는 공식적으로 텐텐데이 참가 신청 초대장을 배포하면서요, 로보택시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 초대장에서는 우리가 바로 로봇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테슬라의 모든 전기 자동차가 사실은 로봇이었다라는 말을 하고만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테슬라 로보택시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그 소식이 궁금하기 때문에 월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저 영문 음성과 한글 자막의 영상은 영상이 시작되기 전 회원님들에게 먼저 선공개되었고요. 이 회원에 가입하시게 된다면 원본 영상을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라이센스 문제로 인해서 한국어로 더빙된 영상 같이 한번 시청하려고 하고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같이 영상 볼게요. 테슬라 주식이 올해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는데 여전히 보유 중이신가요? 현재 어떻게 보십니까? You still hold the stock, correct? We do. What's your view? 10월 10일에 로보택시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로보택시에 대해 그다지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웨이모를 보면 샌프란시스코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기까지 수년이 걸렸습니다. San Francisco, which is happening successfully. 그러나 10월 10일에 우리가 더 듣고 싶은 것은 저가형 차량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가형 차량에 대해 조금이라도 들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며 이는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경쟁사들이 100%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을 중단하면서 테슬라는 여전히 잘 포지셔닝되어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것이 테슬라가 계속해서 시장 점유율을 늘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로보택시 발표 후 일주일 후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로보택시 발표를 다른 발표의 기회로 삼을까요? 아니면 로보택시에만 집중할까요? 저가형 차량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는 곧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별도의 이벤트를 개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약간의 정보라도 듣게 되면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영상을 다 봤는데 10월 10일에 로보택시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지만 이 월가에서는 로보택시 이벤트에 대해서 그다지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바로 로보택시를 먼저 시작했던 웨이모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로보택시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까지 수년이 걸렸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로보택시 역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라고 말하며 테슬라
테슬라의 로보택시의 날 발표로 인해서 변화가 될 것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웨이모의 로보택시가 과연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면 2021년 8월 24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첫 승객을 태우며 로보택시를 시작했고요. 이후 2024년 6월 25일 웨이모 1은 이제 샌프란시스코의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다라는 소식을 밝히며 샌프란시스코 전역에서 그 사업을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요. 아마도 이런 웨이모의 3년이라는 시간 때문에 월가에서는 테슬라 역시 웨이모처럼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만 같습니다. 자, 3년이 지나야만 수입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로보택시 이벤트 따위에는 큰 관심이 없는 것 같고요. 이런 테슬라의 로보택시 이벤트는 어차피 보여주기식 이벤트일 뿐 주가에 변동을 줄 수 없으니 무시해도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자, 웨이모를 기준으로 테슬라를 평가한 건데요. 그럼 왜 웨이모는 3년이나 시간이 걸렸는지 이 점이 또 궁금해집니다. 자, 2021년 웨이모가 로보택시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을 때 사용 가능한 지역을 한번 보게 되면 바로 가능한 지역이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된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오른쪽에 있는 인구 밀집 지역표에 한번 대비해 본다면 사람이 가장 많고 활동이 많은 지역은 로보택시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지역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로는 바로 HD맵으로 제어하기가 쉽지 않아서라고 생각하고요. 시시각각 변하는 도로의 상황을 HD맵으로 변환해서 업데이트해야 하지만 이 번잡한 곳에서는 이런 일들이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럼 테슬라의 자율주행 방식도 이런 HD맵이 필요하니 3년이나 걸릴까? 이 웨이모에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테슬라는 비전 온리 방식의 자율주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즉시 시작하는 것이 가능하며 웨이모처럼 구역에 제한을 둘 필요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테슬라가 원한다면 일부 도시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면 3년이 더 넘게 걸릴 거다라는 예측은 개인적으로는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과연 그렇게 될지 로보택시의 날 그 발표를 한번 귀 기울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로보택시의 날을 알리는 이미지에 댓글을 남기며 바로 이날이 역사책에 남을 기록이 될 것이라고 말해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테슬라가 이날 초대한 사람들이 21살 이상의 성인으로 한정 짓고 있는 것을 보면 아무래도 로보택시의 승차 체험을 위해서 많이를 대비해 이 성인만 선별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로보택시가 중점인 행사이기 때문에 무선 충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을까 다양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는 로보택시의 사업이 어떻게 펼쳐질지 혹은 일부 도시에서라도 시작하는 역사적인 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날을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월가에서는 현재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으니 과연 어떻게 될지 이날 결과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